네, 원래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배현진 의원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설명부터 듣고 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논의가 됐었고요. 사실 그 최고위 의결에 대해서 뭔가 보고나 의결이 이런 관련돼서는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례가 없지만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한 배현진 최고위원의 징계 재심 기한이 3월 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심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최고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달력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진 게요, 설 연휴 시작되는 그 즈음이었죠. 금요일이었습니다. 13일 저녁에 나온 결정이었고, 배현진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23일인 오늘 최고위에서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재심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3월 1일 이후에 논의를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글을 바로 올렸는데요. 당당하면 징계를 미룰 이유가 없다.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원래는 23일에 논의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갑자기 재심 청구 기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처분 신청까지 낸 사람이 재심 청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미 법원에서 26일 날 재심 이제 가처분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미 뭐 일단 재심 청구할 생각은 없는데, 참 지금 오늘이 딱 지방선거 100일 남은 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전략을 어떻게 할지, 또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로 사실은 굉장히 바빠야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오늘까지도 제명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문제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논란을 빚을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참 이런 모습은 처음 봐요. 정말 이 공당이 선거 100일을 앞두고, 더군다나 배현진 의원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즉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자신의 정책 운명에 걸려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주요한 서울시장 선거를 책임지고 치러야 될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또 늦춘다고 하니까 사실 참 이게 원래 빨리 징계를 하면 그다음에 당에서 파견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예. 그래서 그 서울시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선거 시스템으로 갖춰놔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그럼 언제 선거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국민의힘이 당명을 그렇게 바꾼다고 그랬다가 결국 또 포기하더니 이번엔 또 징계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정당인지 잘 이해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지금 문종영 대변인이 도착을 하셔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시당 위원장이고요. 징계를 해서 차라리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을 수행을 못하게 하고 대행을 보내든지 해야 준비가 될 텐데 왜 이렇게 결론도 안 내리고 논의도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결론을 안 내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재심 기간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액션을 3월 2일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리하게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미성년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초상권과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 때문에 정식으로 당내 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당사자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억울할 수 있겠죠. 예. 네,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공천권을 행사 못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당내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는 있어도 당내에서 무리하게 네. 이렇게 진행된 어떤 사안은 아닌 것이다. 별개로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아쉬움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 재선위원회 어떤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켜서 이제 당내 어떤 그 결정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맞지, 너무 어떤 개인적인 사감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장동혁 대표의 어떤 음모와 계략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많은 당내 지지자분들이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로 잡혔다는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다음 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의총장에서는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만 보시면 두 사람 사이가 좀 좋아 보이는데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악수를 나누고 얼굴에 둘 다 미소를 좀 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서 약간 날선 반응들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의총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 바로 뒷줄에 배현진 의원이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보통 당 지도부들은 앞줄에 앉고 뒷자리는 꽤 자유석이잖아요. 배현진 의원이 왜 바로 뒷자리를 골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배현진 의원이 혹여라도 본인에게 어떤 발언권이 주어지면 좀 앞에서 뒤를 향해서 많은 의원들을 향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 근처에 있는 것이 또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뉴스탑텐에서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노리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배현진 의원이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좀 친한 게 한 10명 모두 혼자서 할 수 있는 걸크러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본인 나름대로의 조금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압박을 위한 자리 선정이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이 됐었는데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의 전륜 거부와 관련해서 격론이 오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흐지부지 결론이 났습니다. 몇몇 의원들은 진행 방식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우리가 윤어게인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당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김빼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제발 이런 꼼수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어제 당면 개정 논의 안 하기로 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당면 개정 논의 절반? 지금 1시간 넘게 대구경으로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아예 그 발언들 못하게 좀 주제가 다르다고 원내지도부가 다 막으시네요. 의총에서의 핵심 안건이 당면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거 어제 최고위에서는 잠정 결론이 났었는데 그 논의를 했고 또 대구 경북 통합 문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성치윤 부대변인님, 예. 일단은 의총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현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 대표의 어떤 지난주 기자회견 얘기는 좀 못한 모양이에요. 의도적으로 미룬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당면 개정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하기로 한 당면 개정 논의를 1시간 가까이나 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당면 개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저희 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국민들도 참 공감하기 어려웠던 게 지금 문제가 당명이 아니잖아요. 당명이 뭔 문제입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이건 마치 심장 수술 하러 들어갔는데 성형 수술 하려고 했던 거나 다름없다. 근데 그 수술조차 안 하기로 하고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심장 수술을 어떻게 할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성형 수술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핵심적 논의를 비껴가기 위해서 좀 피하기 위해서 뒤로 미룬 것이다. 아까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앞서 다른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원내 지도부가 막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불편했던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뭐 전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이 논의 말고 빨리 다른 안건으로 넘어갑시다.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지지부진 뭔가 길게 논의를 했던 거는 아마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의 그 입장문 그것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좀 뭐 찬성하는 장동혁 지도부에 찬성하는 분들이 당명 논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미니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닌가. 그걸 통해서 사실상 김빼기, 사실상 뒤에 있는 민감한 논의를 비껴가기 위한 그런 꼼수를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이 목소리가 크든 작든 간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을 텐데 의총에서는 사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이 지금 당내 최다선이잖아요.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순장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 생각만 대표가 고집을 하고 있다. 뭐 입틀막 의총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문종영 대변인님,
입틀막이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이 상당히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당명 개정 논의도 어떻게 보면 그 김수민 브랜드 전략 TF 단장이 그간의 어떤 그 경과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지체된 것인데 그 총회를 하자마자 그러면 장도혁 대표 사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기승전 장동혁 사퇴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의총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당명 개정안이나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고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수순인데 예. 지금 저 조경태 의원이나 한지아 의원 같은 경우는 의총 도중에 나와서 지금의 이 의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예. 벌써부터 이 의총 과정을 당내 어떤 내용의 장, 내분의 장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과연 우리 그 국민들이나 지지층에 보시기에 맞는 모습일까 하는 의문도 저는 동시에 들었고요. 지금 저 두 분 말고도 당내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보다는 대여 투쟁에 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모아서 앞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이지 일부 어떤 계파나 특정 어떤 그 성향을 띠는 의원들의 목소리만 저희 당의 목소리로 조금 소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갈등보다는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전쟁 중에는 장수를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장도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당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불만은 불만대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냥 뭉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글쎄 뭉치면 되나요? 지금 뭐 대여 투쟁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지지율 올랐습니까? 지금 뭐 전쟁 중에 장수 못 바꾼다 그러면 그냥 다 치를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는데 그 장수로 치러야 되나요? 그리고 이 의원총회라는 게 중요도가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의 이 의원총회가 왜 주목을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입장, 그 입장에 대해서 지금 파장이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예. 모든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 이게 뭐 윤핵관이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고 뭐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중요한 걸 이야기하지 이미 안 하기로 한 당명을 뭐하러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아니, 다시 당명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경북 통합 문제 이미 법은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모임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개인의 입장이냐 당의 입장이냐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럼 국민의힘 입장이 뭐냐? 윤 전 대통령 그 노선에 따라갈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뭔가 해서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건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1시간 동안 그 아까운 시간에 당명 이미 안 하기로 한 거를 설명을 다 들어야 되나요? 저는 더군다나 이 의원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옛날에 막 물병 던지고 하던 그런 결기는 어디 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당 지도부한테 이거 지금 이 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거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이 또 선거 100일 앞둔 그렇죠. 날이었는데.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 선거 지금 이렇게 질 상황에서 정말 다들 뭐 약속 때문에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정말 밤을 새더라도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그래야 뭔가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덮어놓고 대여 투쟁하자. 맨날 가서 피켓 들어봤자 그게 국민적 관심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해봤지 않습니까? 뻔히 해본 걸 갖다가 다시 반복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딨나요? 저는 정말 오늘 딴 걸 떠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절박한 상황, 이 긴박한 상황 이걸 정말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아예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의총장에서는요, 또 눈길을 끄는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의총이 진행되기 전 아침에도 지도부의 한 인사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신노국 최고위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특정 현안을 중심으로 이제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것이 꼭 무슨 뭐 그게 다른 의미의 것이 아니고 당대표에 대한 어쨌든 적어도 당원들의 신뢰는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비공개 조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당 내부적으로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조사 내용을 지도부끼리 공유한 모양인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은 뭐 장도혁 대표에 대한 지지들이 있다, 당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비공개 의총 때는 이상권 의원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인데요. 장도혁 대표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75% 정도가 나를 지지한다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75%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 보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저걸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도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뭐 75만에서 110만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것들이 사실 강성 지지층, 윤 어게인 세력이 많이 들어와서 쉽게 말해서 좀 국민의힘 당원들이 좀 짠물이 됐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평론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표현인가요? 네, 그래서 뭐 예. 수심치 않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도 나의 신임을 물으려면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짠물로 변해버린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예. 아니 이렇게 자신 있는 여론조사 나오면 공개하면 되잖아요. 장동혁 대표 지지율이 75%다. 왜 공개를 못해요? 왜 자기들끼리만 최고위원들만 딱 그냥 숨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돌려봐야 돼? 왜 그냥 일반 국민들은 몰라야 되나요?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신뢰기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들이 언론사가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조사는 아예 보려고 그러질 않고 왜 자기들끼리만 몰래 보는 여론조사 보고서 당대표 지지율이 지금 75%되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도 돼? 이게 예전에요. 지난 총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당과 그다음에 뭐 당에서 한 조사들, 언론 조사들, 그때 정말 국민의힘이 100석 넘기 힘들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혼자서 우리 지금 150석 한다는 조사 있어. 끝까지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 현상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공표를 좀 하면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이죠. 박준태 의원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 지지층에 휩싸여서 거기 휘둘려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도 다 여론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문종영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지금 두 패널들끼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종영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간의 국민의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박준태 비서실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종합해 왔다라고 발언을 한 배경은 저희가 이때까지 어떤 악의적인 프레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당내 주요 의사 결정을 뭐 전환길 씨라든지 이런 좀 이름이 알려진 유튜버와 소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런 그 본인의 사육을 위해서 과한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집단들에 휘둘려 왔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이 특히 민주당 측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하는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사실 의총에서 사실 저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슬픈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생산적이고 당의 미래를 위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런 조사 결과를 비공개긴 하지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하는 의사결정들이 어느 정도 백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의원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저는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발언 자체도 왜곡해서 왜 그럼 저 발언을 공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느냐, 이런 발언보다는 나름 저희 지도부가 여러 가지 여론과 또는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 방식대로 수렴을 해오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명에 가까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봐주면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걸 놓고도 좀 해석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6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